신자 수 460만 명 돌파. 지난 10년간 70%가 넘는 성장을 보여준 한국 전주교회. 아시아에서 가장 빛나는 교회로 성장했다. 새 추기경의 탄생은 우리 교회의 역할을 세계교회가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전주교회가 오늘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교구 설정을 앞당겨 우리 교회에 초석을 놓은 이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내몽골의 작은 마을인 서만자. 옛 유럽 선교사의 북방 정교의 중심지로 현재에도 신자 수가 만여 명에 달하는 오랜 교우촌이다. 이것은 조선 입국을 위해 중국 땅을 종단하며 병마와 싸웠던 브리기에르 주교가 잠시 몸을 추스렸던 곳이기도 하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발견된 세계 정교사란 중국 문헌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조선 교우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조선에 들어가려고 조선 밀사와의 접촉에 애를 태웠다. 당시 상황에서 국경을 넘다 체포되는 서양 선교사는 또 다른 박해의 빌미가 되기 쉬웠다. 이것 서만자도 박해가 심해 때론 토굴에서 숨어 지내야 했다. 이런 답답한 1년여의 시간 속에서도 브르기에르 주교는 입국 후 진행할 조선 정교에 대한 세세한 계획까지 마련하였다. 모방신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사제가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네. 조선에는 조선인 사제가 있어야 하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에 들어가면 신학교부터 시작해야겠지요. 물론이지. 만약 조선에서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국경 주변에서 신학교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듯 싶네. 이후 모방 신부에 의해 진행되는 초대 교구장의 이 같은 사제 양성 계획은 그가 파리 외방 정교회에 보낸 서간에도 잘 드러나 있다. 1835년 10월 7일 조선 밀사의 서신을 받은 브리기에르 주교는 서둘러 길을 떠난다. 나는 하느님 섭리의 품 안에 내 한 몸 던져 중도에서 죽지 않는 한 나의 다름박질 종착지 조선에 이를 때까지 머리를 숙이고 위험을 뚫으며 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자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도적과 맹수 그리고 혹한과 매서운 바람은 그들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다. 3년의 여정의 피로에 이 길에서의 수종증과 동상이 더해지면서 주교의 기력은 날로 쇠잔해져만 간다. 서만자를 떠나온 지 13일째 되던 10월 20일 브리기에르 주교는 그토록 바라던 조선 입국을 목전에 두고 선정했다. 서만자에 머물러 있다가 나의 통보를 받게 되면 즉시 뒤를 따라 조선에 들어오라. 브리기에르 주교는 원활한 조선 사목을 위해 요동 지역을 파리 외방 정교회가 맡을 수 있도록 청하였고 또 유고의 경우 모방 신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토록 하였다. 조선 선교에 대해 브리기에르 주교와 깊은 교감을 나눴던 모방 신부는 장례를 치른 후 바로 조선 입국을 강행한다. 박해로 위축되었던 한국 교회는 모방 신부의 입국으로 안정을 되찾았고 이 시기 김대곤 신부의 아버지인 김재준 이나시오와 모방 신부의 뜻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후 서양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교세는 확장되었지만 박해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국내에 신학교를 세우는 일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다. 이에 모방 신부는 초대 교구장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신학생들을 조선인 사제 양성을 위해 마카오로 보낸다.
1836년 소년 김대권, 최양업, 최방재 이들 세 명의 신학생들은 박해가 계속되는 조선과 중국을 가로지르게 된다. 그들은 관원의 눈을 피하며 신자들의 마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택했다. 이렇게 브리기에르 주교의 채취가 남아있는 마가자와 서만자로 가는 길은 어린 신학생을 안내하고 보다듬었다. 만주 볼판에서 다시 대륙 남쪽 그리고 마카오로 이르는 행로는 초대교구장 브리기에르 주교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길이다.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어린 신학생들은 조선교회에 대한 그의 열정을 뜨겁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1845년 8월 중국 김강 성당에서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권이 사제품을 받는다. 이로써 우리 신자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브리기에르 주교가 죽음으로 뿌린 성교의 씨앗이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었다. 조선에 입국한 김대권 신부는 여러 교우촌을 돌며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말로 복음을 전하고 성사를 베푼다. 그것도 잠시 세남토에서 짧은 사목 활동을 마친다. 그렇지만 조선교회의 기틀은 흔들리지 않았다. 선교사 영입과 함께 본토인 사제 양송으로 조선교회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조선교회의 초석을 놓은 초대교구장 브리기에르 주교의 노력들은 잊혀졌다. 내몽고 마가자의 브리기에르 주교의 묘소. 최근 현양 사업이 급진전되면서 그의 선정 170년 만에 한국인 주교가 신자들과 함께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에서도 현양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한편 문화혁명으로 인해 파괴되어진 것으로 여겨졌던 묘비도 한국 신자들의 순례가 계속되면서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되찾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이 묘비는 1897년 프랑스인 마티뇽이 촬영한 사진과 일치, 원 묘비임이 확인되었다. 이것으로 마가자에서의 브리기에르 주교의 선정이 교회 안팎에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두려움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조선 선교사의 길을 스스로 택했던 브리기에르 주교. 조선의 양떼들을 만나기 위해 온 힘을 다했고 안타깝게도 조선 입국을 눈앞에 두고 선정했다. 하지만 한국인 사제 양송의 길을 마련함과 동시에 교구 설정을 앞당긴 브리기에르 주교. 그분의 백색 순교로 놓은 초석 위에서 우리 교회는 460여만 신자와 함께 오늘을 이뤄내고 있다. 그리고 낯선 땅 온갖 고통에서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선교 정신이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전해져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